천천히 해. 자, 통치 제작하겠습니다.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자, 첫 번째, 당상관. 정삼품 이상을 얘기한다. 두 번째 줄, 순자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순자법 밑줄고요. 순자법은 근무 기간을 얘기해.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워야 승진하는데 당상관은 필요 없어요. 당하관. 승진에 필요한 근무 일수가 정해졌대요. 즉 순자법이 정해졌다. 당상관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장관, 어디서 판사들, 2조 판사, 2조 판사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근무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당하관들은 그 일수가 필요하다. 참상관, 종육품 이상을 말하며 목민관에 임명될 수 있다. 목민관에 밑줄 보세요. 목민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상관들은 서경, 간쟁, 봉박의 대상이야. 더 쉽게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 가끔 청문회 하죠. 장관들, 그죠? 국회에서. 이 사람은 청문회 대상이에요. 청문회 대상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시장 군수들은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서경, 간쟁, 봉박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는 뭐야? 참상관들이, 즉 오늘날 치면 시장 군수들이 청문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처음엔 조선과 고려는 차이가 얼마나 안 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해요. 고려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청문회 대상이냐면 고려는 모든 관리가 청문회 대상이었어요. 어디가 더 빡센가요? 요즘 말로 치면? 고려가 훨씬 더 빡센 거예요. 훨씬 더 빡센 거예요. 서경, 간쟁, 봉 오늘날의 청문회 대상이. 행정제도, 겸임제. 한 사람이 두 가지 관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정이품 이상의 고관들이 의정부, 육조, 홍문관, 춘추관 등의 주요 관직에 짱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겸임제란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가장 높으신 분이 영의정이잖아요. 그죠? 영의정이 역사를 관장하는 춘추관 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영의정이기도 하고 춘추관 관장이기도 한다는 뜻이.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의 관장도 같이 겸임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겸임제가 일반화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제와 상피제. 권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피제를 시행하여 중앙에서는 가까운 인척끼리 한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지방에 자기 출신지에 파견하지 못하게 했다. 상피제도 봐야 됩니다. 자, 내가 고향이 인천이에요. 내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내가 고향이 대구예요. 여기에 지방관으로 임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패를 막아야 되니까. 상피제. 됐죠? 뿐만이 아니라 형과 동생, 형제가 같이 다 관직에 나갈 수 있죠? 형제가 같이 근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부패를 방지할 목적이다.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죠. 우리 21세기는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에 대해 시장 군수 대부분 많이 출마되고 또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하신 친구들도 자기 고향 쪽에서 근무하려고 하죠. 주거지가 있는 곳에서. 조선으로 본다면 정반대쪽에 해당되는 거죠. 상피자란 말은. 분경금지. 청탁을 막기 위해서 이조 병조 당상간을 사적으로 만난 걸 금지했다. 분경금지법. 특히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찾아다니지 말라. 순자법, 인사제도 갑니다.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이 승진이 가능한 제도를 순자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돼야 승진 대상이 됩니다. 행수법.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보완하는 제도.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계고 직비 앞에 행자를 붙이고 반대일 경우에 계비 직고 숫자를 붙입니다. 이걸 행수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7급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지문에 행수법. 9급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대요. 7급에는 지문 정도까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우리 부서의 짱은 계장님이셔. 근데 갑자기 과장님이 짱으로 왔어요. 인사폭력이 났어. 또 반대가 될 수 있지. 이 부서는 과장님이 짱이야. 그런데 계장님이 와서 업무를 총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과 숫자를 붙여서 품계를 맞지 않지만 그 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예요. 행수법이라고 불렀다. 오른쪽 고신 갑니다. 간원에게 품계와 간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고신이라고 합니다. 교지, 사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걸 교지. 교첩, 5품 이하의 관리에게 주는 게 교첩. 교지와 교첩 구분하면 돼요. 사극 볼 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사극 볼 때 교첩이 내려왔어요. 아, 그럼 5품 이하 관리구나. 교지가 왔어요. 4품 이상이구나. 보펌제, 관리 인사고과 제도를 6개월마다 근무 성적을 평가, 승진의 자천을 지금도 있지 않나요? 인사고과 점수가 공무원들에게도. 청여직, 이조, 병조, 전랑, 홍문관, 예문관, 사원부, 사관원 관직 등으로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자들을 임명하는 것. 이걸 청여직이라 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승진을 아주 빠른 길을 얘기해요. 승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길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승진이 잘 되는 직책들이 있다는 거야.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또 어떤 직책은 한직이라고 저기랑 가면 죽어도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승진하고 멀어지는 직책들이 있어요. 공무원 세계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아 이것과 유사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대가제. 양반의 수가 증가되어 일정 관직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정삼품 이상의 자에게 별가된 품계를 대신 아들, 동생, 사이, 조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음서제도 보시죠. 음서제도. 중국의 음보제도를, 그죠? 중국의 제도 음보제도를 차용해서 우리 음서제도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고려는 5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자식, 손자, 뭐 형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직을 하사하거든요. 조선은 2품 이상의 자식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는 자식에게만 해당돼요. 자식에게만 온리. 여기는 뭐 다양하게 해죠. 여기 뭐야 또 그 사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예. 고려시대는 사위. 그러니까 내가 고려시대는 공부를 못해. 장인어른만 잘 만나면 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조선은 2품이야. 그런데 3품에 해당되는 자식인데 계속 과거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3품 관리하고 왕이 되게 친한 거야. 올 시험 봤어요? 예. 어땠어요?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계속 안타까운 거야. 그럼 왕의 백으로 해주는 게 대가제라 불러요. 즉 3품에 해당되는 관직을 가진 자제도. 시계에서 여기는 쉽게 해서 아빠 찬스를 쓴 거야. 요즘 말로 치면. 근데 여기는 뭐야? 왕의 찬스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이걸 대가제라 불러요. 대가제라 불러요. 체제정비.
한품 소형제 봐야 되겠구나. 한품 소형제 7번입니다. 기술관 서울은 정3품까지 맥시멈이에요. 기술과 서울은 정3품까지. 이게 규칙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근데 정3품까지 가는 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토관과 향연 정5품까지. 토관과 향연 정5품까지. 서리 및 기타는 7품까지. 양반은 1품까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관직이 올수는 급이 있다는 거야. 신분에 따라서. 중앙에 정치적 구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두 표 있고요. 중앙의 정치조직. 제일 먼저 의정부. 국정을 총괄하고 재상의 합의에 따라서 정책 심의 결정하는 겁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아저씨들. 오른쪽 6조. 집행기관이에요. 2부부터 공조까지. 네, 요즘 장관들이죠.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봐봐. 의정부는 정책을 심의에 동그라미 쳐. 심의고. 6조는 집행에, 정책을 집행하에 동그라미 쳐. 심의기구고 이건 집행기관이야. 3사. 사헌부 사관 홍문관. 관리감찰, 간쟁간언, 정치자문. 이 3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네? 이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가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그죠? 조선의 3사는 뭐라고요? 언론 기능이라고요. 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 기능이니까. 고려 3사는 좀 다르죠. 뭐예요? 예, 단순 회계 기능이에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다 맞으라고 주는 건데 꼭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뭘 와서 틀린 게 아니고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틀려요. 의외로.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만 찾아다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3, 4를 틀렸다고 내가 선생님 시험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3, 4 틀렸어요. 선생님. 무슨 3, 4인데? 이번에 지방직에 몇번 문제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고려의 3, 4인데 저는 언론을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의금부 갑니다.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국가의 중재를 주로 영모죄 다스려요. 드라마 사극 같은 저자를 당장에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대부분 영모죄예요. 거의 끝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영모죄. 제일 밑에 좌측에 포도청 봐봐. 일반 치안 범죄자들이에요. 일반 범죄를 치안이에요. 여기는 좀 경찰청이에요. 네, 포도청은 오늘날 경찰청 잡으시면 돼요. 치안과 일반 백성의 지혜를 다스리는 포도청. 자, 여러분들이 조선에 태어났다면 의금부로 끌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포도청으로 끌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포도청? 예, 이왕 태어나면 의금부로 가야지 뭐. 그래야 우리 역사책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굳이 그립백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알았어요. 승정원 갑니다. 왕명출납, 국왕의 비서기관. 승정원. 승정원이 최고 높으신 분 뭐라고 하죠? 밑에 나와 있어. 짱을 뭐라고 했어? 도승지에 밑줄 봐. 승정원이 가장 높은 분. 그 드라마 보면 어떻게? 이봐라, 그럼 어떻게 해? 4시간. 네, 전하, 그러죠. 당장에 도승지 들라하라. 그럼 도승지 불러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춘추관.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죠? 삼정성이 겸임할 수 있어요. 의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영의정이 주로 많이 겸임을 하기도 합니다.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분위기가 관청이지. 한성이가 서울이지. 서울에 있는 관청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치안의 밑줄 행정에 보통 관청은 행정만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뭐도 담당하고 있어요? 치안, 법률도, 법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 부의 창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른쪽 6조 소가문과 역할 봐주시죠. 거의 나올 일은 없는데요. 참고로만 선생님 내킨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중요한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 보겠습니다. 호조, 광흥창. 관리들의 녹봉을 담당하는 거야. 평시서. 시전의 물가 담당입니다. 시전의 물가 담당. 양형고
양형구가 좀 달라요. 고려 양형구와 조선의 양형구가 좀 달라요. 사뭇. 조선은 성균관 유생의 식량 담당. 고려 양형구는 예종 때 만들었던 관학진흥책이에요. 예조 때 가볼까요? 홍문관은 아실 거고,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예문관하고 승문원 두 개 묶어봐. 예문관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왕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글을 써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문관이에요. 승문원은 4대 교수와 교림 문서예요. 명나라의 외교 문서, 일본의 외교 문서 보낼 때 주로 하는 게 승문원이에요. 오케이. 예문관은 왕이 어떻든 말을 하게 되면 글을 써가지고 전달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성균관 안 해도 되겠죠. 춘추 안 해도 되고. 해민서, 서민치료. 해민서, 서민들의 치료, 의학과 셈. 할인서, 빈민질병치료. 의과에 담당하면 제일 먼저 발령 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해민서예요. 그 다음에 할인서, 빈민치료. 그 빈민치료는 그 의과 시험을 합격하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장소예요. 가장 일하기 싫은 어려운 장소이기도 해요. 제일 밑바닥 인생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 도화서 그림이고요. 병조, 형조, 장례원, 노비 소송, 문서관리. 이건 기출이죠. 꽤 오래전에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 그냥 읽어주세요. 네, 됐어요. (41쪽에) 언론제도에 보세요. 41쪽에 권당, 제일 윗줄 봐보죠. 권당. 성균관 유생들이 행하던 일종의 동맹회화로 사론, 선비들의 어떤 여론을 갖다가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간 것을 거부, 아니면 성균관을 비워두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권당이라 불러요. 주로 요즘 말로 치면 스트라이크, 데모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권당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권당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를 역설적으로 세종대왕 시기예요. 성균관 유생들이 가장 많았던 권당 시기는 세종대왕 시기예요. 세종대왕의 정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세종하면 가장 불평, 불만이 뭘까? 유생들이 봤을 때. 유생의 반대 개념. 나는 유생인데 반대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불교. 절간 내에, 궁궐 내에다 내불당을 설치하죠. 세종대왕이. 자기 부인의 어떤 마음의 치유를 목적으로 만든 게 궁궐 내에다가 내불당을 설치해서 부처님을 만치였어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궁궐에 내불당이 웬 말이냐. 그래서 친구들이 나와서 학교 성균관에 나와서 궁궐 앞에 강화문을 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막 이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 가장 불교에 대한 정책이 강경하지 않아요. 와이프 때문에. 아니, 자기 와이프는 궁궐에도 절간까지 만들어줬는데 밖에 나와 있는 절들에 대해서 강경책 펼치면 되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안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42쪽 가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왕의 정책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해졌죠, 여러분들이? 그죠? 뭐, 특별하게 막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42초. 지방행정조직. 지도 한번 봐주세요. 도가 몇 개인가요? 8도네요, 그죠? 8도. 네, 우리나라 8도로 만들었네요. 누가 만들었나요? 태종이 만들었다. 아까 이미 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그죠? 처음 몇 도였다고 그랬죠, 아까? 10도.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8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요거 이제 대양 제곱식이에요. 10도, 5도, 8도. 지금 쫙 나열하면 돼. 10도, 5도, 8도, 13도 이렇게 시대 딱 잡으면 되잖아. 지방행정조직 가보겠습니다. 모든 9년에 지방관이 파견됐대요.
오,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됐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왕권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 봐봐. 주현이란 관리가 파견된 걸 얘기하는 거야.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걸 속현이라 불러. 근데 고려시대는 주현보다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고.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속현이 소멸됐어요. 즉, 모든 곳에 모든 주현의 관리가 파견됐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려에 비해서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조선에. 지금 우리 21세기 봐보세요. 섬 지역에까지 전부 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까지. 그죠? 여기 강화도, 옹진 전부 다 여기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도 놔져 있고 거기에 읍사무소에 전부 다 관리들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향례의 지위가 격화됐다. 이것 때문에 되게 잘 나옵니다. 네. 고려에도 향례가 있고 조선에도 향례가 있죠. 네. 모든 군인의 지방간에 파견되고 향례의 지위가 격화됐답니다. 고려의 향례는 조선의 향례에 비해서 훨씬 더 권한이 크더라. 가장 차이가 나는 거 볼까요? 월급이죠. 고려의 향례는 월급을 받죠. 대신에 조선의 향례는 월급 자체를 못 받죠. 이게 받는 게 뭐죠? 예역전이죠. 고려의 향례 예역전을 받고 조선의 향례 월급 받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 향례에 대한 권한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요. 44쪽 한번 봐주시죠. 판사기. 그러니까요. 보자고요. 둘째 번, 니은번. 고려의 향례는 보수가 있죠. 예역전이 있죠. 대신에 조선의 향례는 뭐예요?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부패도를 따진다면 조선이 더 심할까요? 고려가 더 심할까요? 그렇지. 조선이 훨씬 더 심하지. 그지? 월급 못 받으니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지. 세 번째, 일품권 지휘권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에는 일품권 지휘권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봐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밀란이 발생하게 되면 정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전방으로 쭉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무기와 식량이 떨어져요. 예, 이건 다 소모품이니까. 근데 이 민간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만든 부대 일품군인, 얘들이 어떻게 부품, 그러니까 무기, 칼, 창, 그다음 식량, 불량미 저거 전부 다 싣고 뒤따라 가야 한다고. 이게 일품권이에요. 일품권을 지휘하는 권한이 고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조선에는 군사 지휘권이 없어요. 일품권 일종의 보면 노역부대, 그죠? 노역부대 지휘권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 여기 있고 여기는 없다는 뜻이에요.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해요. 조선은요, 향리 사적인 농민 지배가 금지되어 있어요.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해요. 이거 2년 연속 나왔죠. 재작년, 그전년도. 향리 봐봐, 향리. 향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고려시대 향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려 향리는 상층이야, 하층. 여기는 과거가 가능하고 여기는 과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려의 향리 얘기하는 거야. 조선의 향리 보자는 얘기야.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제한으로 주로 잡과에 응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가장 기본 틀은 뭐냐면 양인 이상이 누구나 가능해요. 양인이란 말은 농민 이상의 신분이에요. 오케이? 법제는 뭐다고? 두 개 공통점이 뭐다고요? 고려와 조선 공통점이 뭐야? 농민 이상의 신분, 즉 양인 이상의 신분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조선은 좀 달라서 좀 다르다는 거야. 현실적 제약으로 주로 잡과에, 즉 기술직에 응시하더라는 거야. 주로 서울들과 이 향리 자제들은 주로 기술직에 응시하더라는 거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가실까요? 지방행정제도 특성 가고 있습니다. 지방 간의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상피제. 내 고향으로 발령날 수 없고 같은 형제가 같은 곳에 근무할 수 없다. 항상 피해야 된다. 상피제. 항상 상자. 항상 피해야 된다. 자기 고향에 발령내면 안 된다. 형제가 같이 근무하면 안 된다. 향소 부국 15세기 9년으로 후방 9년으로 승격. 후수대 모두 소멸되었다. 모두 소멸되었다. 향소 부국이 모두 소멸되었다. 자, 이것도 봐봐. 신라 중심의 전쟁이 이루어져 통일신라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 전쟁에 이제 포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 포로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를 만드는 게 되는데 향과 부곡으로 나뉘었다. 주로 여기서는 농업에 종사하게끔 만들었다. 대신에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더 징수해 가더라. 일반 같은 신라인들에 비해서. 이게 통일신라의 포로들에 대한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도 똑같이 후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여기도 똑같이 포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 포로 발생할 때 향과 부곡이 만들고 특이하게 소가 하나 만들어져요. 소 마찬가지 농업에 종사합니다. 이거. 왜? 봐봐.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이야. 그럼 이 군인이야. 일반 병사들이야. 일반 병사가 되게 한 조건은 뭐냐면 농민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지. 야, 네 전쟁하기 전에 니네 고향에서 뭐 하다 왔어? 저 농사짓도 왔는데요? 너는? 저도 농사짓도 왔는데 여기 가는 거야. 물어봐. 너는 뭐 하다 왔는데? 저는 철물점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너는? 저는 뭐 옷을 만들다 왔는데요. 너는? 저는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너는 보였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나와요. 요즘 주면은 이제 이런 특수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별도로 모아놔서 이걸 소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소민이라 부르죠. 향, 부곡, 소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그래서 봐봐. 고려 전기에는 소수공업이 발전해요. 전쟁 포로들이 만든 물건을 만들고 파는 소수공업이 발전돼요. 소수공업이 아니야. 잘라야 돼. 후기가 와. 후기가 가면 민영수공업과 그 다음에 사원숭어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이런 거 다 기출이야. 이런 것들은. 조선에 와보자는 얘기야. 조선시대 가면 이게 향, 소, 부곡 이게 전부 다 소멸돼요. 소멸되다 모두 다 어떻게? 일반 양이나 됐다는 얘기지. 양이나 일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장점이 있죠. 양이나 됐을 때 누구나 이 사람도 군대 가야 되고 누구나 조세에 의무가 지어지는 것들이에요. 국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고 군대 갈 인원도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해 가셨죠? 이 정도는 뭐.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다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렀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신라는 어떻게 됐지? 고려는 뭐였지? 조선은 어떻게 다 없어졌지? 이런 거 쭉 한번 훑어보세요. 팔도 관찰사. 전국 팔도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가진 관찰사. 같은 말로 감사, 도백, 방백을 파견. 임기 360일 일주가 360일.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 감독, 민생을 순찰. 수령의 근무 성적 평가에 중앙, 이거 밑줄 그어 기출이다. 자주 나온다.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중앙에 보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들은 가명에 근무한다. 가명.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관찰사 근무 장소야. 요연시면 도지사야. 동원. 요연시면 군수야. 군수 근무 장소. 요연시면 도청이죠. 도청.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청이 되겠죠. 요즘 광역시가 있으니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주광역시 뭐 이런 동네들이 되겠죠. 가명, 동원.
군수님 근무하는 장소, 도지사 근무하는 장소, 관찰사 근무하는 장소. 구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부목군현, 수령, 목민간 원님 사또라고 합니다. 임기 1800일 동안 동헌에서 근무한 동헌이 외치고요. 동헌. 백성의 조세 공무를 징수합니다. 육방 조직 있죠. 향리들 6개 육방이 근무하죠. 그러니까 이방, 호방, 예방.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6절 그대로 똑같이 명칭을 불려다 쓴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가끔 우리 춘향전 드라마 보시다면 이런 게 있죠. 그 변사또가 남원의 원님을 새롭게 이렇게 부임해 오죠. 누구를 부르던가요? 이봐라 이방 그러지. 이봐라 이망 예예 하고 가죠. 드라마상에 보면 저기 남원거래 가서 춘향이라는 년을 잡아와라. 당장에 잡아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방이 어떻게 예예예 하고 와서 잡아옵니다. 춘향이를 잡아옵니다. 책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막 나오는 장면이.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죠? 남원 요즘 남원 군수가 누구를 부른 거죠? 이방을 불렀잖아요. 이방이 향리라고. 예. 이방부터 끝에 공방까지 있다고. 중앙에 6조 똑같아요. 뒤에 방자만 붙으면 돼요. 이방, 예방, 호방, 공방, 형방 이런 식으로. 이방은 주로 하는 게 이자니까 관리 이자니까 주로 행정 업무예요, 이 사람들. 근데 부르는 게 그냥 예, 군수가 부른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힘이 없으니까. 향입니다. 남원에 가가지고 남원에 있는 춘향이를 잡아와라 이러잖아요. 예. 잡아서 수청을 들게 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방이 나쁜 짓인지 알면서 가서 막 춘향이 막 잡아오잖아요. 예.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학향리법. 자신의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 백성을 괴롭히는 토적 향리를 처벌하는 법으로 향리를 통제했다. 향리에 월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향리가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 원학향리처리법이에요. 이건 지금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월급은 이만큼 주면서 청렴 결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버틸 수 있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훗날 결혼하고 처자식이 남자 같은 경우 처자식이 생긴다면 그 부양 부담 비용이 엄청 커질 거거든요. 내가 가져오는 월급 가지고는 한 가족의 생계를 끌고 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부업을 하거나 경업 금지예요. 공무원은요. 경업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경험을 해요. 내 동생 이름으로, 우리 아이프 동생 처제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 가끔 보거든요. 네. 가서 보면 공무원들도 여유가 있어. 운영은 제가 하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는 세무서 신고는 자기 동생 이름이나 주변 인척들을 갖다 이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편법이에요. 하다 걸리면 날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목공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월급 많이 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군대 가는 사병들 내년부터인가요? 30만 원씩 올려준대요. 좋아요. 사병 고생하시니까. 군대 그만. 근데 공무원도 줘야지. 공무원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월급 좀 올려줘야지. 최소한 30만 원 올려줘야지. 300은 아니더라도. 관심 없으세요? 30만 원 어디야? 크잖아. 공무원이 30만 원 큰 거야, 이게. 최소한도 한 달 교통비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교통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 좀 국회의원 선거 때 이거 하겠다는 사람 찍어주세요. 예. 그럼 저는 여당인데 저는 야당 필요 없어. 그 무슨 필요 있어. 그냥 나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봐서 찍으세요. 예. 그게 실현되면 좋잖아요, 나에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후민고소고진법. 하급관리가 상급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리나 백성들이 관찰사 수령을 고소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신문고가 실패합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랫사람인지 윗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민고소금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문고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박스 한번 봐주시죠.
수령의 업무 비교. 고려 수령 5가지. 사자, 일사자입니다. 5가지 일을 해야 한다. 농업, 치안, 호구, 부역, 재파. 조선은 7사예요. 거기에다가 교육과 군대만 몇 줄 꼽아. 교육과 군대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거야. 이거 기출문제야, 이거. 이거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거야. 수령이 해야 할 5가지를 조선의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조선은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군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대 갈 사람 되게 잘 뽑아서 올려 보내야 되는 게 수령의 업무 중에 큰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선의 향리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수령 밑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는 다시 군대를 보내는데 협박해서 되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법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과 군대 문제를 수령 7사 꼭 넣어주시면 돼요. 향리 갑니다. 조선의 향리. 무보수만 줄여보면 돼. 무보수. 무보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죠. 백성, 일반인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학이 많아 세습적인 아전으로 지혜가 격화되었다. 세습 밑줄. 아버지가 향리면 그냥 나 그냥 향리인 거야. 관계없이 향리가 되는 거야. 세습되는 거야. 네. 면의제도 패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펴주시고. 중앙직고나 상피제 밑줄, 임기제 밑줄 다 설명드렸습니다. 상피제, 임기제. 향리 비교 설명드렸습니다. 특수한 지방제도 유향소 이시의 날을 계기로 폐지됐다가 성종 때 향청으로 복설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기능갑니다. 별표, 기능의 별표에 한 5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정령을 시달하고 민정대표 등을 수행하는 제방자치기구이다.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고 향회 밑줄고. 향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들의 모임이라고 적었어요. 향회는 우리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소집하고 여론을 형성, 백성을 교화. 교화의 밑줄. 되게 기분 나쁜 단어야. 백성은 같은 동등한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야 할 대상으로 본다니. 그래서 교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 교화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일반에서는 안 써요. 교도에서 쓰는 단어는 교화예요. 교화, 교정 이렇게 써요. 잘못하고 온 애들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소의 관리들이 백성을 보는 시선이에요. 교화의 대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구성, 향안에 기록된 향촌의 덕망인 인사를 뽑아 장인 자수와 별감으로 자수와 별감이죠. 자수와 별감 쌓고 그들의 임기는 2년으로 초기에는 선거로 추대되어서 후기는 수령이 임명되었대요. 오른쪽 경제소, 서울경자, 있을제자, 간청소자.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기를 목적으로 그 지방의 중앙관리로 재구성한 중앙기구이다. 자주 나오는 기출이에요. 첫째 줄이.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향소 힘이 커진다고. 유향소 힘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 그 지방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중앙기구이다. 그 지방이야. 인천이면 인천 출신의 중앙관리로 관리를 경계소로 임명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부와 유향소 간에 연락을 기하며 정부와 향촌을 직접 연결하고 유향소를 중앙에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향촌 자체를 허용하면서 중앙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선조 때 폐지되었다. 경절이 공납 업무, 영절이 각도의 가명, 병영, 수령의 각군의 연락사만 위주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대 지방조직 편찬 봐봐요. 고글백칠라 역살방령 군주의 비주를 봐요. 역살방령 군주. 지방장관을 역살방령 군주. 역살방령 군주는 오늘날의 도지사급이에요. 아셨죠? 도지사급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 때 총관 군주가, 그러니까 역살과 방령가 나라가 많으니까 이 제도도 망해버린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아셨죠?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그런데 신라의 군주가 총관으로 문무왕 때. 문무왕 때 어떻게 되죠? 통일이 완성되죠. 그죠? 백제를 멸망시켜서 668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면 통일이 완성됐다고. 근데 문무왕의 걱정거리는 뭘까요?
지방간에게 두 가지 기능을 줬어요. 잘 봐요. 저 보세요. 지방간에게 행정 권한과 군사 지휘권을 줬어요. 그런데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지방간들이 역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군사에 대한 기능을 삭제시켜버리고 행정 기능만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걸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문무왕하고 원성왕은요, 명칭만 바뀌었을 때 꼭 적어야 돼요. 행정 기능만 부여합니다. 행정의 기능만 부여합니다. 대신에 군사 기능은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요즘 말로 치면 쿠데타를 방지한 위한 방지책이었던 거예요. 역살방령 군주 총관 도독. 아니 통일되고 난 다음에 왕 생각도 맞지. 저 자식들이 군사권까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끄떡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경주까지 쳐들어올 것 같은데 지휘권 없앴다는 거예요. 고려 발해서 볼까요? 15부 발해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조 경부주죠. 다 외워졌죠? 5경 15부 62주 도덕입니다. 고려 오도 안찰사, 그 다음에 지방의 병마사, 양계, 동계 북계 몇 명 있다고 그랬죠? 1명.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고려에 동계 북계 두 개의 군사 주둔지가 있죠. 여기 짱을 뭐라고 한다? 병마사라 한다. 병마사 몇 명이다? 1명이다. 조선 갑니다. 팔도? 네, 1명입니다. 팔도는 뭐죠? 관찰사. 팔도는 관찰사. 46쪽 교육과 과거제도. 조금 쉬어갈게요.